두번바람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만 꽉 잡아야 되겠다라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지금 지방에 놓여 있는 이 자기들의 자산 가치들을 이제 서울 가장 노른자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방 팔고 서울 한 채 집중하겠다라는 이 스탠스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 변화의 물결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세종과 대전과 부산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스탠스 전환을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방에 있는 아파트 팔고 서울에 있는 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선을 만들어 내겠다. 결국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주거용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물음표를 일단 찍어 놨습니다. 결국 이런 이 워딩 자체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적인 어떤 이 갈아타기, 결국 가장 자산 가치가 높고 황금성에서 딸리지 않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물량들은 다 처분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이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어떤 선택적 이 경향이 강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아파트 가치의 가격 왜곡 현상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만큼 투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건 다 그냥 해치워버리고 나머지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몰빵을 하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면 강남 쪽 아파트, 마영성 쪽 아파트가 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 가서는 한쪽에 힘을 빼고 한쪽으로 힘을 줘버리면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계를 하겠다는 얘기고, 디펜스를 일단 치겠다는 얘기죠. 이런 자산 재편이 서울 상급지로 더욱더 화력을 집중하게 된다면 서울 집값이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더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 황금성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고 자금을 가격 하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건 본능적인 어떤 이 방향성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의도된 투기적 계산에서 의한 정말 강남 아파트, 마영성 아파트에 대한 선택지 괄호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면 이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또 이 충분한 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세종 매물 현황 지금 10,000건 넘어가고 있고요. 대전 매물 현황도 전월세 합쳐서 23,000건 뭐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매물 현황도 거의 6만 건, 거의 7만 건에 이르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다주택자들이 지방 팔고 강남 쪽으로 집중하겠다. 또 단기적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먹을 게 많은 노른자 입지의 아파트만 선택하겠다라는 취사 선택적 방향성은 굉장히 투기적 성격도 강하고, 이건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집값을 그동안 엄청나게 괴롭혔던, 계속해서 우상향이 아니라 거의 뭐 스페이스X 로켓처럼 쏘아 올렸던 집값의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디펜스를 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다. 결국 이건 무슨 워딩이겠습니까? 장특공제 축소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용이 아니라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추정.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 공제율을 한 45% 적용하면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양도세가 수배 또 급증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강남 매물량 지금 19,000건, 그리고 서초 매물량 13,000건, 송파 매물량 11,000건, 강남 상구 집중된 매물량이 지금 5만 건 이상이 5만 채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요게 결국에 가서는 뇌관이 될 겁니다. 서울 전체의 매물량을 급속도로 본물 터지듯 나오게 하는 하나의 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 강남 쪽에 정말
이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에서도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 이게 딱 맞부딪히면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거죠. 강남 쪽에 왜 매물이 나올까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매물은 축소하고 강남 쪽으로 이제 이 자기 매물을 활약을 집중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왜 강남 쪽에 매물이 나올까? 5, 60대 자산가들이 요거는 움직임이고, 3, 40대들 결국 영끌에서 집을 억지로 잡았던 고점에 물려있는 요 고가의 주택들은 도리어 뛰쳐나온다. 요게 이제 탁 맞부딪히는 거예요. 파도와 파도가 탁 부딪히면 엄청난 파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산, 이 매물 폭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니까 5, 60대 은퇴자들, 특별히 현금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쫙 깔아놓고 서울에 딱딱 몇 군데 송곳처럼 꽂아놓은 노른자 위의 아파트들, 그 위주로 움직일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연끌해서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들여서 홀딩하고 있었던 3, 40대들은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올라갈 스페이스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방뿐만 아니라 강남 쪽도 엄청나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장특공제 줄이고 세제 손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의 강력한 대책, 이게 찔끔찔끔 나오는 게 한 번에 그냥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좀 피력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면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1주택자도 확실하게 이 투기적인 어떤 수요를 배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대통령의 워딩대로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고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가면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앞으로 추가 이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징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송파에서도 이제 3억 하락하는 거래도 이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 지금 2%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중개사들의 현장의 사무소에서 전화는 거의 이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계속적으로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왜? 급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좀 팔아달라. 이거 5월 달까지 팔지 않으면 어떤 이 종류의 내가 세금을 맞게 되느냐, 몇 퍼센트 맞게 되느냐, 어느 정도 내가 방어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 길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어찌 보면 양도세를 좀 덜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타임라인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 끝까지 홀딩해서 이제 버티고 배치기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매물은 10만 건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합쳐서요. 전월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대신 매매 건수는 지금 6만 건 나와가지고 합이 10만 채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월 돼서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심지어 지금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기다리면서 몸택까지 하면서 분담금 10억 시대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청산당하고 내가 현금 받고 나가겠다라는 또 분위기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굉장히 이 매물 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이 원활하게 분담금 문제 해결하면서 척척척 진행이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누가 이거 매물 쉽사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마 아파트 경우도 지금 8사제곱 아파트를 새로 받으려면 5억에서 7억 정도, 최상위는 10억까지 내야 하는 그 분담금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37억에 팔리는 음마 아파트 지금 매물로 34억 5천에 내놓고 있어요.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어떤 가격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음마 아파트가 지금 43억에서 42억.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꺾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격이 슬슬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38억에서 37억 5천. 꺾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음마 아파트는 어찌 보면 강남 재건축의 가장 상징적인 일반적인 거래가에서 서울 아파트의 아파트 풍향계는 헬리오시티인데 재건축을 포함해서 강남 아파트의 가장 센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시장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가 1, 2억씩 떨어지고 있고 매물 역시도 2, 3억씩 다운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결국 분담금 문제는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 종료와 맞물려서 매물 건수를 10만 채가량 폭발시키고 있고, 특별히 강남에서는 이제 5만 채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저에 있는 이 재건축 분담금 문제만 없어도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이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 텐데, 이 재건축 문제의 분담금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엄청난 지금 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금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이 거품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와 S&P가 거의 7, 8%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의 뜨악하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거 원인이 뭘까요? 부동산 시장의 분담금하고 똑같은 비용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하는 반면에 차익을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AI 부분에서 계속적인 어떤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현황이 약해지다 보니까 과잉 지출 걱정해서 지금 AI 거품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이거 도대체 돈만 들어가지 돈을 우리가 언제 만져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도 지금 실적이 좋았지만 결국 오늘 11% 정도 꼬라박는 어마무시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지금 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엄청나게 지금 내리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와서 이제 비용 문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분담금이 이렇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거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아마존이 뭐 실적 발표 아무리 좋게 나오면 뭐합니까? 자본 지출 예상하기 더 올라가게 있어요. 더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건 없어. MS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 우리 한국 시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이제 커지고, 그죠? 그리고 이 양도세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시 되면서 이것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기존 아파트 평균 거래액 15억에서 서울은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요거 누적 하락률인데 8억입니다. 15억에서 8억입니다. 거의 7억 가까이 지금 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표는 공식적인 지표들에서는 안 나와. 와, 다 그냥 뭐 호가 섞어놓고 뭐 섞어놓고 뭐 섞어놓고, 약간 이제 수정 보완된 어떤 지표로서 나오기 때문에 공식 지표 자체가 지금 나오는 부동산 이 지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투기 수요 차단 및 생산적 부문 자금 이동 지원해가지고 이제 주택 수요 관리 방안,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 세 가지 뼈대가 굵게 딱 지금 뭐 뼈대를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 지금 80% 급감하고 있죠. 또 104조, 125조에서 거래 대금이 104조로 24조가 지금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금 뭔가 돈은 확실하게 때려 넣은 것 같은데 그 때려 넣은 만큼 뭔가 수익률이 잡히지 않는다. AI 거품론하고 아주 비슷한 성격의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산 시장이 똑같이 현금이 흐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의 죽음의 소용돌이 이거 계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이런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자산 가치는 완전히 이제 제로에 가깝게 뭐 엄청난 대폭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까지도 내놓는데, 암호화폐 지금 급락되죠.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비축 기업 그냥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귀금속 기술주 지금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귀금속 금은값 뭐 다 떨어지고 기술주들 막 완전히 뭐 10% 이상 떨어지는, 유동성 저하되고, 다시 이게 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급락 1억 떨어지는 비트코인, 그죠? 그 다음 암호화폐 비축 기업 급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7% 주가가 떨어졌어요. 무섭다 무서워. 귀금속 기술주 투매 보십시오. 개미들 비명 다 던졌다. 순식간에 뭐 은값이 20% 급락하고 있고, 유동성 저하.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도 기준금리 부분에서는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금리 동결로 가고 있죠. 요 지금 도식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산 시장이 이것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고, 결국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시적으로 8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84만 원까지는 그래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방어는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지금 뭐 굉장히 매출이 좋은 하나 시스템 역시도 지금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8.54%까지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런 호재들 고스란히 다 묻히고 있어요. 7% 하락했습니다. 어마무시 지금 조정장 속에 있다. 이게 그냥 자산시장, 금융시장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급락, 암호화폐 비축 기업 급락, 기금속 기술주 투매, 유동성 저하,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 2022년 요렇게 떨어졌어요. 서울만 해도 거의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2월과 3월 사이에 이런 어떤 급락 형상이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중견건설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암호화폐 비축 기업 급락, 똑같은 이 함수 관계로 아파트 가격 급락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찍어내는 공급 기업들 줄도산하게 되고, 결국 기금속 기술주 투매처럼 투매가 나와요. 재고 매물의 습격에 무너진다. 지금 버티고 버텼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마 뜨거라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냥 투매 형식으로 집값을 던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유동성까지 지금 저하된 상태 아닙니까? 유동성 저하가 뭡니까 지금? 10만 건에 달하는 이 매물들,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동성이 저하됐다는 얘기. 현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클 버리의 죽음의 소용돌이는 고스란히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에 딱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힐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집 좀 팔아주세요. 왜? 유동성, 현금이 흐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손에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집, 그래,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런 어떤, 뭔가 매수세 유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꽁꽁 얼어붙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 자체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의 급락,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찍어내는 기업들, 중견건설사들 상당 부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황금성 부분이 딸리니까 도산할 가능성 높아지고, 또 재고 매물의 습격이 이제 되면서 투매 현상 나오고, 결국 현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 악화,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거래. 정말 무서운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뭐 빚까지 끌어가지고 비투 현상으로 계속해서 때려 넣는 현상들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아주 이상하게 소용돌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점에서 내가 좀 내 자금을 밀어 넣어야지. 지금 한가운데 태풍이 눈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좀 잘 지켜보시고,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결국에는 이 무주택자가 나중에는 집을 주울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 이후보다 더 좋은 골든타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무주택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또 입지가 또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꼼꼼하게 점검하신다면 굉장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지표들 중 굉장히 또 우리의 이 촉각을 또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죠.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이 금융의 흐름에, 자산의 흐름 속에 있는, 현금의 흐름 속에 있는 아파트 시장도 지금 정부의 단호한 부동산 개혁 정책, 그리고 자금이 묶여 있죠. 유동성이 묶인 시장은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비명소리, 결국 집을 투매 현상까지 갈 정도로 집어 던지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잘만 지켜보시면 정말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두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